사흘. 당신은 사흘 동안 똑같은 자세로 엎드려 있습니다. 당신의 길리 슈트에서는 썩어가는 풀잎과 당신 자신의 땀 냄새가 진동합니다. 왼쪽 귀 뒤쪽 피부로 진드기 한 마리가 파고들고 있지만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관측수는 오른쪽으로 15cm 떨어진 곳에 엎드려 있습니다. 숨소리가 너무나 고요해 가끔은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할 정도입니다. 전방 1400m 갈라진 콘크리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너머로 출입문이 하나 보입니다. 앞으로 48시간 안에 어느 시점에 한 남자가 그 문을 통과해 걸어 나올 것입니다. 그게 언제일지 당신은 모릅니다. 몇 분, 몇 시간 뒤일지, 심지어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는 유일한 사실은 그가 나타나는 순간 표적을 포착할 시간이 단 4초도 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계산을 마치고 초속 800m의 속도로 대기를 가르는 단 한 발의 탄환을 날려보내야 합니다. 일격필살 단 한 발이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군생활 내내 해왔던 모든 것들, 모든 자격검정, 모든 훈련소, 잠 못 이루던 모든 파병지, 빗속에서 수첩에 휘갈겼었던 모든 탄도 계산들은 정확히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쌓여온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수년 전 흙먼지 날리는 평평한 사격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방아쇠를 당기고 당신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훈련병입니다. 해병이라면 누구나 소총 사격 자격을 갖춥니다. 모든 군인은 총 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사격 측정의 날은 사람들을 여러 부류로 나누고 당신은 누군가의 시선을 잡아끄는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당신은 0점 사격장에서 200m에서 500m 사이의 표적을 향해 K2 소총을 사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초속사에서 6m의 돌풍이 불어옵니다. 태양빛이 얼굴을 정면으로 비춥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조준을 보정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사격 통제탑에서 펄럭이는 깃발을 인식하는 방식, 지면에서 끓어오르는 아지랑이를 읽어내는 그 감각이 당신의 손가락과 호흡,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압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당신은 특등사수가 됩니다. 턱걸이로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표적지가 너무나 깔끔하게 뚫려 있어서 사격교관이 다가와 표적지를 확인하고는 당신을 한번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는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아직 모르겠지만 당신의 이름은 방금 어떤 명단에 올랐습니다. 아주 짧은 명단입니다. 대부분의 훈련병은 그 명단에 대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합니다. 당신은 250점 만점에 240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점수는 210점 안팎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숫자가 큰 의미가 없겠지만 6개월 뒤 중대 막사에서 한 중사가 당신을 따로 불러내어 당신의 군 생활 전체의 방향을 바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저격수 교육을 받아볼 생각 없나? 당신은 보병 부대의 소총수입니다. 실무 부대에 배치받은 지 14개월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섭씨 54도까지 치솟고 몸에 지닌 모든 장비의 틈새마다 모래알이 파고드는 척박한 땅으로 파병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당신은 한 달에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는 일병이었습니다. 당신의 주특기 무기는 K15 경기관총이었습니다. 이제 군대원들은 당신의 사격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대에서 열린 모든 사격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야외 실사격 훈련 중 분대장이 관측경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은 기계식 조준기만으로 800m 떨어진 철제 표적을 명중시켰고 분대장은 혼잣말로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저격소대 부소대장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마치 지리 교과서를 연상케 하는 파병 이력을 가진 중사입니다. 아프가니스탄 3번, 이라크 2번, 아프리카 1번. 그는 당신의 얼굴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사격술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가늠하는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는 인내심을 찾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완벽하게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지능을 찾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체스 선수가 체스판을 읽어내듯 지형 지물을 꿰뚫어보는 포식자의 지능 말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평가 과정은 3주 뒤에 시작된다. 각오 단단히 하고 와라. 정찰 저격수 평가 과정은 일종의 사전 심사입니다. 해병대가 당신에게 귀중한 교육 티켓을 낭비하기 전에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과정입니다. 당신은 34명의 다른 해병들과 함께 입소합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2주를 버텨야 합니다. 탈락률은 60%에 달합니다. 첫째 날 아침은 새벽 4시, 전투복과 전투화 차림으로
20kg의 군장을 맨 채 13km를 달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0km 지점을 통과하기도 전에 4명이 낙오합니다. 구보 따위는 힘든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진짜 고통은 은밀기동입니다. 교관들은 당신을 텅 빈 들판에 밀어넣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출발점에서 시작해 쌍안경과 관측경을 든 2명의 숙련된 관측 교관들로부터 200m 이내의 거리까지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격진지를 구축하고 공포탄을 한 발 발사한 뒤 끝까지 발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들판은 평탄합니다. 엄폐물은 거의 없습니다. 키 큰 풀 몇 포기, 덤불 몇 개, 그리고 횡한 흙바닥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입은 것은 황마와 주변의 자연 식생을 엮어 직접 만든 길리슈트입니다. 200m를 포복으로 전진하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3시간 동안 배와 팔꿈치, 무릎을 땅에 댄 채 한 번에 몇 센티미터씩 기어갑니다.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 떠 있고 열기는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교관 한 명이 당신의 1m 앞까지 걸어옵니다. 그의 전투화가 눈앞에 보입니다. 당신은 숨을 멈춥니다. 그가 지나갑니다. 당신은 다시 움직이기 전까지 40분을 더 죽은 듯이 기다립니다. 마침내 사격진지를 구축하고 공포탄을 발사하자 교관이 무전기로 말합니다. 총소리는 들렸으나 사수 위치를 찾을 수 없다. 당신의 관측수가 일어나 손을 흔듭니다. 교관은 관측경으로 당신의 위치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합니다. 그는 여전히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풀과 흙을 뒤집어 쓴 채 탁 트인 곳에 엎드려 있지만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습니다. 통과입니다. 21명의 해병이 평가 과정을 시작했고 11명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입니다. 정찰저격수학교, 경상북도 포항.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명사수 중 한 명으로 증명해 주거나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원래의 대대로 쫓아보낼 시비, 주간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해병대 전역에서 차출된 79명의 교육생과 함께 훈련이 시작됩니다. 졸업률은 운이 좋은 해에도 50% 안팎을 맴돕니다. 교육과정은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격술입니다. 당신은 K14 볼트 액션 저격소총을 사격합니다. 탄도 재원을 수기로 계산하는 법을 배웁니다. 온도, 습도, 기압, 고도, 풍속, 그리고 풍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탄환의 회전 편차, 그리고 지구 자체의 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코리올리 효과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1000m가 넘는 거리에서는 총알이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힘들의 영향을 받으며 대기를 뚫고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날아갑니다. 당신은 거리 측정법을 배웁니다. 저 차량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저 사람 형태의 표적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두 눈과 조준경 십자선의 밀도트를 활용한 수학 공식뿐입니다. 오차 범위 10% 이내로 정확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은밀기동입니다.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여기서 짐을 쌉니다. 10번의 평가용 은밀기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7번을 통과해야 합니다. 매 기동마다 당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숙련된 관측수들과 맞서야 합니다. 탁 트인 지형을 가로질러 진지를 구축하고 사격을 한 뒤 감쪽같이 사라져야 합니다. 발각되면 0점입니다. 표적의 유효 부위를 빗맞춰도 0점입니다. 부분 점수 따위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전 계획 수립입니다. 적진 깊숙한 곳에서 재보급 없이 며칠씩 작전을 수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은신처를 구축하는 법을 배웁니다. 골짜기 전체를 기억에만 의존해 파노라마 형태의 사격 재원 카드로 스케치하는 법을 배웁니다. 무전 통신 절차, 화력 지원 요청, 그리고 6자리 좌표의 정밀도로 포병과 근접 항공 지원을 표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졸업식 날, 당신은 주특기 번호 0317, 정찰 저격수 수료증을 받습니다. 이제 당신은 해병대 전체를 통틀어 현역으로 복무하는 인원이 300명도 채 되지 않는 소수 정예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이 받는 월급은 일병 월급 그대로입니다. 정식 저격수로서의 첫 파병은 당신이 이 직무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당신은 교전이 빈번한 적대 지역에서 작전 중인 보병대대에 배속됩니다. 당신의 이 인조 저격팀은 주요 보급로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건물 옥상에 투입됩니다. 당신은 하루 18시간 동안 소총 뒤에 엎드려 있습니다. 관측수는 관측경 탐지와 경계 임무를 교대로 수행합니다.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은 전투 식량을 씹어 삼킵니다. 자세를 조금도 바꾸지 않은 채 페트병에 소변을 봅니다. 비닐봉지에 대변을 해결합니다. 이 직업에 대한 환상은 작전 지역에서 실탄을 약실에 장전하기도 전에 진작에 증발해버렸습니다. 4일 차 되던 날 무전기 너머로 연락이 옵니다.
남쪽에서 아군 수송대가 접근하고 있다. 정보국에 따르면 당신의 위치에서 동쪽으로 600m 떨어진 곳이 유력한 매복 지점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수색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동이 트기 전에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도로 옆을 파내고 있습니다. 관측수가 그들이 급조 폭발물을 매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당신은 상황을 보고합니다. 사격 허가가 떨어집니다. 십자선을 표적에 맞춥니다. 숨을 절반쯤 내쉬고 멈춥니다. 심장이 뛰고 온몸으로 뿜어지는 혈류에 소총이 흔들리지 않도록 심장 박동과 박동 사이의 찰나의 순간에 맞춰 사격 타이밍을 잡습니다. 방아쇠를 당깁니다. 소총이 어깨를 강하게 때립니다. 1100m. 탄환은 1.4초를 날아갑니다. 관측수가 명중을 알립니다. 표적 무력화. 수송대는 안전하게 그곳을 통과합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19명의 아군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영영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들도 당신의 이름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제 팀장입니다. 3개의 갈매기 계급장, 중사입니다. 2번의 파병 경험을 쌓았고 저격 소총 뒤에서 보낸 시간이 4000시간을 넘었습니다. 당신은 이 인조 저격팀을 이끕니다. 당신의 관측수는 갓 자격을 취득하고 첫 파병을 온 신참 저격수입니다. 당신은 그의 시절이었던 당신 자신을 기억합니다. 예전 팀장이 당신을 훈련시켰던 방식 그대로 그를 가르칩니다. 풍속계에 의존하는 대신 관측경 너머의 아지랑이를 보며 바람을 읽는 법을 가르칩니다. 조준선 안으로 보이는 사람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바로 기다림에 필요한 정신적 구조를 빚어내는 법을 가르칩니다. 진짜 저격수의 임무는 95%의 기다림과 5%의 통제된 폭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분조차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당신은 40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고향, 생각, 음식, 수면,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이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잡념을 뇌리로 보낼 것입니다. 방아쇠를 얹은 손의 근육 섬유, 단 한 가닥도 흔들리지 않게 한 채 그 모든 생각들이 그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겪었던 고뇌의 과정, 그대로 그가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가 한계를 돌파해내거나 아니면 무너져 내리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임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저격반장, 상사. 당신은 4개의 이 인조 저격팀으로 구성된 8명의 저격수를 지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소총 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도 앞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투입 계획을 수립합니다. 진지를 선정합니다. 사계를 계산하고 대대의 전체 작전 지역에 걸쳐 화망이 겹치도록 보장합니다. 당신은 대대장에게 직접 브리핑을 합니다. 은빛 무궁화 2개를, 단 중령은 당신이 말할 때마다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당신의 저격팀들이 부대 내의 그 어떤 자산도 해낼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수적 피해 제로, 극한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초정밀 살상 차단 작전 말입니다. 단 하나의 저격팀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적의 접글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적의 행동 패턴을 바꿔놓습니다. 적들은 당신들이 밖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단지 어디에 있는지만 모를 뿐입니다. 당신은 적의 위협에 목숨을 잃은 전우들의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만약 당신의 저격팀들이 다른 위치에 배치되었더라면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었을 위협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건들을 연구합니다. 그 지점의 좌표를 머릿속에 새겨넣습니다. 당신의 통제 아래에서는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제 당신은 한 달에 400만 원 남짓을 받습니다. 수년간 콘크리트와 자갈밭을 기어다닌 탓에 당신의 무릎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얼굴 바로 옆에서 터져나간 수천 발의 총성 때문에 오른쪽 귀의 청력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당신에게 뭔가 다른 것, 더 높은 곳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격수 훈련소조차 여름 캠프처럼 보이게 만드는 최상위 특수부대 선발 과정입니다. 초대장에는 부대 이름조차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저 날짜와 장소만이 적혀있을 뿐이며 당신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몸 상태로 나타나라고 지시합니다. 선발평가. 당신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어느 군사시설에 도착합니다. 간판도 없고 어떤 건물에도 부대 마크 하나 없습니다. 당신은 대략 300명의 지원자 중 한 명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약 270명의 인원이 포기하거나 탈락하거나 퇴교당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체력입니다. 거리가 얼마인지 사전에 절대 알려주지 않는 무장 행군을 시작합니다. 멈추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염없이 걷습니다. 날마다 다르지만
30kg에서 35kg에 달하는 군장을 매야 합니다. 야간에는 오직 지도와 나침반에만 의지한 채 홀로 울창한 산악지대를 개척하며 나아갑니다. GPS도 동료도 무전기도 없습니다. 검문소에 도착하면 계급장도 달지 않은 남자가 클립보드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다음 지점으로 이동해라. 그는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들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결승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최상위 특수요원들에게 결승선 따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48시간째 쉬지 않고 내리는 비를 뚫고 행군을 계속합니다. 전투화 속 발은 물집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당신 앞을 걷던 남자가 군장을 집어던지고 주저앉습니다. 그는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피해 걸어갑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리평가입니다.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몇 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인간관계, 그리고 지원 동기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그리고 폭력 그 자체를 갈망하는 자들을 골라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즉시 퇴교 조치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는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치명적인 무력을 가한 뒤 아무런 떨림 없이 평온하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완벽히 통제된 전문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와 강도로 진행되는 소부대 전술입니다. 내부 소탕, 인질 구출, 근접 전투, 차량 차단 작전. 이 모든 것이 팀원들과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실탄으로 스치듯 진행됩니다.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수료합니다. 화려한 수료식은 없습니다. 한 남자가 악수를 건네며 월요일에 부대로 복귀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티어1 최상위 특수부대의 저격수입니다. 당신의 부대는 공개된 부대 편제표, 그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평생 접할 일조차 없는 최고 등급의 비밀 취급 인가하에 작전을 수행합니다. 당신이 지급받는 장비는 지금껏 다뤄왔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2000m 밖의 표적을 지속적으로 명중시킬 수 있는 300 노르마 매그넘이나 338 라프와 매그넘 구경의 맞춤형 특수 소총들, 웬만한 집 한 채 값보다 비싼 야시경과 열화상 광학 장비들, 훈련을 위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탄약 예산이 주어집니다. 매일매일 사격을 합니다. 20발이 아니라 200발, 300발씩 소화됩니다. 헬기 위에서, 옥상에서,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에서, 한밤중 해안가로 접근하는 수중 침투정 위에서 표적을 교전합니다. 폭파 침투, 전투 잠수,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9000m 상공에서 강하하여 900m에서 낙하산을 펴는 고공강하 침투 훈련을 받습니다. 당신의 파병은 기밀입니다.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도 기밀입니다. 수행하는 임무 또한 철저한 기밀입니다. 가족에게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떠났다는 사실조차 말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신의 급여는 기본급 위에 특수임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폭파수당, 그리고 교전지역수당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최상위 특수부대의 베테랑 부사관은 파병 현황에 따라 한 달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가량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돈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깟 월급 봉투 때문에 그 지옥 같은 선발 과정을 버텨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테랑 요원. 당신은 이 부대에서 6년째 몸담고 있습니다. 사계 대륙에 걸쳐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빽빽한 나무숲이 위성 통신마저 차단해버리는 짙은 밀림 속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해발 4200m의 눈 덮인 산속에서 72시간 동안 엎드려 단 한 번의 사격 기회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기록에도 표창장에도 기사에도 결코 남지 않을 방아쇠를 당겨왔습니다. 당신이 사살한 표적 명단은 당신이 발설할 수 없는 어느 도시에,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어느 건물 앙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얼굴을 알아보지만 가끔은 당신에게 달려오기 전 머뭇거립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 무언가가 현재와 동기화될 시간이 필요할 만큼 당신이 너무 오래 집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머뭇거림이 매번 당신의 억장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당신은 타격대의 팀장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작전을 기획합니다. 침투, 실행, 퇴출, 우발 상황 대처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해 넣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워게임으로 검증합니다. 당신의 작전 계획을 보고받은 대령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말합니다. 작전 개시. 그단 세 글자 안에는 수개월에 걸친 정보 수집과 외교적 협상,
그리고 법적 검토의 무게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팀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뛰어듭니다. 수년이 흐릅니다. 당신은 현장 요원에서 교관으로 직책을 옮깁니다. 평평한 사격장의 흙바닥에 엎드린 다음 세대 저격수들 뒤에 서서 아직은 맞출 실력도 되지 않는 표적을 향해 조준경을 노려보는 그들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말없이 그들 뒤를 걷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기도 전에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너무 높이 들린 팔꿈치, 너무 얕은 호흡, 방아쇠를 너무 깊게 감아진 손가락, 분노가 아닌 인내심으로 조용히 그들의 자세를 교정해줍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똑같은 사격장에서 당신에게도 똑같이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을 치명적인 사수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남긴 채 차분하고 정교하게 울리던 그 교관의 목소리를 당신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범 그 어디에도 없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격발하기 수초 전, 복식 호흡을 통해 심장 박동수를 통제하는 방법, 400m 밖에서 피어오르는 흙먼지 기둥을 보며 바람의 변화를 읽어내는 방법, 10m 앞에서 쌍안경을 든 사내가 당신의 위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도 오직 흙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지형지물에 완벽히 동화되어 사라지는 방법, 세상이 영원히 알지 못할 오지에서 15년 동안 인간을 사냥하며 깨우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병길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소총과 군장을 맨 채 한밤중 수송기에 오르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히 준비되었음을 확신하는 교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조용한 자부심을 품고 있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하여 붉은 항공등이 새까만 밤하늘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당신은 활주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발길을 돌려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기수, 저격수의 무기고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는 결코 소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할 새로운 세대의 사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무기는 언제나 기다리고 지켜보고 호흡하고 절대적인 정밀함으로 그 찰나의 순간을 선택하는 규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자신이 만든 그 순간의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단순한 명사수와 저격수를 가르고 저격수와 최상위 특수요원을 구분짓는 진정한 차이입니다.